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컬리지를 다녔던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다운타운에 자리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학교로 알려져 있어요. 조지 브라운의 아마 요리학과를 가면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저는 거기서 영양학과, 이제 셰프 코스가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 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요리학과는 좀 한국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학과는 이제 뉴트리션, 아무래도 영양학이 섞이다 보니까 캐네디언들이 한 85%, 90%였고 유학생들이 조금 10% 정도, 10% 미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코스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분위기상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조금 적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죠. 뭐 아무튼 캐네디언이 많든 적든 캐나다에서 그 컬리지 생활을 하실 때는 몇 가지 미리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이 북미 쪽 캐나다라든지 미국의 문화는 조금 자기 의견을 많이 발표하는, 더 그거를 장려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발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그룹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또 좋아야 될 거고, 유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캐네디언들이 많으면 그 속에 들어가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본인들은 이제 네이티브고 유학생들은 그렇지 않고, 뭐 영어를 잘하는 유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정말 대학교만 딱 입학을 해서 영어가 조금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영어가 막힐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분위기에 약간 소외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어는 물론 뭐 문법을 많이 아는 것도, 표현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조금 더 본인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성도 필요하고, 간단하게 말해도 되지만 그 안에 굉장히 클리어한 그 본인의 내용이 딱 들어가게 좀 함축시켜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컬리지를 가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미리 연습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어 학원에서 하시던, 본인 개인적으로 하시던, 아니면 친구들이랑 하든 프레젠테이션 연습이나 아니면 뭐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한 가지 놀랬던 게, 그래도 북미는 굉장히 실력대로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실력이 좋으면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갖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조금 더 그쪽은 좀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그 북미도 마찬가지로 커넥션 굉장히 중요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뭔가 잡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캐나다에서 있으면서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한 서너 번 제가 취업을 한 곳은 전부 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 커넥션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친구들 사이의 커넥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교수님과의 커넥션이 중요해요. 일단 내가 그 반에서 조금 열심히 하고 교수한테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해야 교수가 한 번이라도 좀 그런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저를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캐나다 컬리지는 굉장히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어요. 한국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학기가 한 10월에 시작을 해서 3월 말쯤에 끝나거든요. 그럼 8월까지 한 5개월 정도는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학이 정말 긴데, 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라든지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해요. 본인이 가 있는 그런 과에 관련된 뭐 발런티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그런 이벤트들 많거든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미더비라든지 이런 데서 찾으면 굉장히 본인 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요즘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거는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에게 국한이 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국 분들이 굉장히 캐나다를 넘어가서 요리를 많이 하세요. 인턴십을 이제 나가는 시기가 있는데, 인턴십에는 요리 쪽은 무급이 굉장히 많아요. 7주 정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인턴십이에요. 근데 이 인턴십은 잘못 고르면 정말 가서 양파만 까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급이고, 근데 이제 현지 캐네디언 사람들은
무급이어도 가족도 있고 무급이어도 뭔가 좀 생활은 되잖아요. 근데 유학생들이나 본인이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무급으로 일을 하면 7, 8주 동안 아무런 인컴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수입이 없으면 일은 일대로 하니까 다른 아르바이트는 못하고 인턴십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 인턴십이 무급인 게 굉장히 많아요. 요리는. 그러니까 잘 보고 선택을 하세요. 만약에 무급이라면 내가 7주 동안 뭔가 정말로 이 프로페셔널하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그래도 얘기가 좀 다르고, 그리고 무급이라도 내가 인턴 기간을 마치면 그게 내 취업의 연장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무급으로 인턴을 한 곳에서 셰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급이라면 내가 정말로 일하고 싶은 곳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식으로 나에게 인턴십을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때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알려준 적이 없어서 인턴십을 교수님이 이제 소개시켜준 곳으로 갔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무급이었고 굉장히 일의 특성이 저랑 맞지 않는 곳이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힘들고 후회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7주 동안 돈 한 푼 못 받고 정말 일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인턴십을 나가실 때는 무급이어도 나중에 이런 취업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든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캐나다 컬리지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아시면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또 아마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셨다가 컬리지를 들어가시기 전에 잘 준비를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네.